비트코인 반등 가능성은? 지난주 현물 ETF 승인 후 그레이스케일의 환매 물량을 받아내며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한 조정이 발생해 반등에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증시는 기술주 강세로 전체적인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1월 31일 진행될 FOMC 회의에선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연준 의장 발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3월 FOMC 회의는 올해 첫 금리 인하가 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의 애매한 둔화 속도와 지난주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능성은 50-50입니다. 소비는 미국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미국 경기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12월 소매 판매 지표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해 미국 경기가 여전히 강하다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인 미국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를 주목해야 합니다. CP 지표가 발표된 이후 일부 매파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PCA 발표에 따라 좀 더 매파색이 짙어지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테슬라와 넷플릭스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중국 162만 대 리콜과 마약 복용 의혹 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송승재 애널리스트는 1차 지지값인 39,775달러 가격 우에서 한 차례 지지를 받고 반등이 꽤 강하게 발생했다. 1차 지지값을 기준으로 현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영빈 애널리스트는 이번 주 초에는 반등 움직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봉 캔들의 움직임을 보면 2주 전 고점 시그널이 발생한 음봉 캔들의 꼬리를 이탈하지 않고 공 마감이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고 애널리스트는 4200달러 가격대를 이탈하기 전까지 하단 구간에서 매수 관점이 계속 유효하다. 박스권 상단은 44,000달러, 44,600달러, 45,200달러 수준까지 열어두고 있다. 위 구간에서는 다시 매도로 대응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송승재 애널리스트는 매시간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한 기대값은 43,600달러로 예상된다라며 해당 가격을 4시간 봉총과 기준으로 돌파하고 분봉에서 지지받으면 기술적 반등의 최대치인 45,600달러 부근까지 상승 시도할 수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고영빈 애널리스트는 단기 하락이 있더라도 41,200달러 수준에서 반등할 수 있다. 이를 이탈해도 4200달러 수준에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현재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 목표가는 44,000달러에서 4500달러 수준으로 설정해 대응이 좋다라고 추천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유튜버인 케빈 스티븐슨이 영상을 통해 비트코인이 몇 달 내에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공유했다. 21일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스티븐슨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횡보 움직임을 보였지만 지난 12월 이후 더 낮은 저점이 없었다는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스티븐슨은 S&P 500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으며 역사적 패턴에 비추어 볼 때 비트코인이 S&P 500을 따라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 기간에 S&P 500의 사상 최고치가 비트코인의 상승을 앞섰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스티븐슨은 비트코인이 중요한 지지선인 42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 35,000달러 주변의 과매도 수준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ETF 승인 및 다가오는 반감기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빠른 회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CEO 제니 존슨은 최근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배경은 비트코인의 거래 증가와 금융 시스템과 통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영일 크립토 슬레이트에 따르면 제니 존슨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전의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지적에 비트코인은 우리가 보고 있는 기회 중 하나였다고 반박했다. 크립토 슬레이트는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주류 금융 회사들 사이에서도 유효한 투자 옵션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존슨 CEO는 프랭클린 템플턴의 비트코인 ETF 출시가 거래 증가와 금융 시스템의 통합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다양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했으며 이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비트코인이 불안정한 정권에서 개인들에게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자산을 몰수한 사람들이나 갑작스럽고 격렬한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의 예를 들며 보험 또는 안전장치로서 고려되는 두려움 요소라고 말했다. 존슨은 이러한 사용 사례가 비트코인이 인류에게 자유를 보호하는 도구로서 가치 있는 근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기술적으로 능숙하지 않은 평균적인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비트코인 ETF가 사람들이 기술의 복잡성을 다루지 않고도 비트코인에 노출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결국 채택에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미국 아마존 웹 서비스가 2023년부터 5년간 일본에 약 2조 3천억 엔을 투자한다. 2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오즈 일본법인은 전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투자 방침을 설명했다. 아마존 측은 투자를 통해 클라우드의 기간 설비인 데이터 센터 증설과 운영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보급 등에 따른 데이터 처리량의 폭발적인 증가를 예상하고 투자의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처리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설비 투자나 운용비의 총액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총 1조 5,100억 엔이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5년간은 2조 2,600억 엔을 투자한다. 이는 성장 시장인 인도에 대한 2030년까지의 투자 계획을 넘는 거액 투자로 일본 시장 중시의 자세를 선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니케이가 보도했다. 나가사키 다다오 오지 일본법인 사장은 일본의 고객의 데이터 이용과 활용을 지원하고 다양한 경제 파급 효과를 창출해 일본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AI 시장 2030년 4.8배 성장 영국, 독일 등 유럽 앞서 이러한 투자 배경에는 일본의 기업과 행정의 왕성한 클라우드 수요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니혼게 이자이가 짚었다. 독일 조사회사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일본의 생성형 AI 관련 시장은 2030년에 2023년 대비 4.8배인 87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657억 달러인 미국과 296억 달러인 중국에 뒤이어 영국,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을 앞지른다.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질문에 답하기 위해 클라우드상에서 대량의 컴퓨터를 사용해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폭넓은 업종에서 생성형 AI의 이용이 진행되어 방대한 정보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중요한 정보를 다루기 위해 데이터 처리를 국내에서 완결시키고 싶은 기업도 많다고 니케이가 보도했다. 나가사키 사장은 일본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두는 이 점에 대해 오주의 투자 확대로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일본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데이터 센터가 있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매우 짧은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성형 AI용 클라우드 수요 급증을 노려 아마존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도 일본 현지 데이터 센터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2월 서일본에서 복수의 데이터 센터를 가동시켰다. 구글도 일본 최초의 데이터 센터를 지바현 인자이시에 건설해 지난해 3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우주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위상은 공공 분야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사는 디지털청이 정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이용하는 거버먼트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로 선정됐다. 국내 업체는 사쿠라 인터넷이 2023년 처음 선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뒤처지고 있다. 이외에 일본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로는 소프트뱅크나 NTT 그룹 등이 있다. 과점 우려도 특정 기업 영향력 높아지면 값비싼 요금 우려, 다만 과점에 대한 경계감도 나온다.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오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총 3분의 2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오즈는 지역별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에서도 세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3사의 점유율은 높다. 니케이는 생성형 AI의 개발이나 이용에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클라우드 대기업의 지배력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며 일부 기업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요금 고공행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